안녕하세요. 소프트 캠퍼스 윤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컴포넌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인데요. 앞서 살펴본 템플릿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애가 바로 이 컴포넌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템플릿은 순수 HTML 코드만을 가지고 있지만요. 컴포넌트는 HTML 템플릿과 더불어서 데이터를 세팅한다거나 함수 정의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요, Vue.js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보시면은요, 전체 문서를 보시면 여기는 로그인하는 부분, 여기는 배너가 나는 부분, 여기는 게시판 부분, 여기는 광고가 나오는 부분, 이렇게 하나의 문서 페이지가 각각의 여러 부분으로 구분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 혹은 이 부분 내부에 있는 이러한 조금조그만 이 부분들을 각각 독립적인 UI 요소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이 바로 컴포넌트 개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배너를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배너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구현되어져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로그인에 관련된 거를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로그인 화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나 데이터들을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존 웹 개발에서는 HTML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서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Vue.js의 컴포넌트 개념을 이용해 주시면 HTML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영역들을 각각의 독립적인 부품으로 생각을 해서 각 부품을 먼저 만들어서 컴포넌트화 시키고요. 이거를 배치함으로써 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개념을 이용해 주시면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유연하게 좀 재사용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유연하게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쉬고 얘는 컴포넌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라고 해주시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의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에 HTML 해주시고요. 자, 인덱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스크립트 window.onload.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먼저 뷰 객체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객체를 먼저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div id는 test1이라고 해서 div 객체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test1은요, new view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다른 거 세팅하지 않고요. EL은 샵 test1 이걸로 그냥 끝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다가 다 구현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특정 태그를 지정을 해서 이 태그를 뷰 객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컴포넌트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view.component 얘는 컴포넌트 1이라는 이름으로 두도록 하겠고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으셔서 다양한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요. HTML 코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첫 번째 h3 태그입니다. 이렇게 h3 태그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컴포넌트 1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여기다 적용을 할 텐데요. 여기다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자, 컴포넌트 1 이렇게
마치 HTML 태그를 사용하듯이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컴포넌트 1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컴포넌트 객체를 가지고 오고요. 그 객체 안에 설정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HTML 태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페이지 소스북에 보시면은 우리가 만든 코드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F12를 눌러주시고요. 개발자 도구 띄우셔서 엘리먼츠를 보시면은 이렇게 HTML 코드가 만들어져서 삽입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용할 템플릿으로 사용할 태그가요. HTML 태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자, H3 두 번째 H3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더하기 연산자 이용해서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해서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요. 자, 저는 분명히 아까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실행해 주시면은 좀 하나만 나오고요. 이거 다시 브라우저 끄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끄시고 다시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은요.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모든 태그들은요. 하나의 루트 태그 안에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템플릿으로 사용할 태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최상위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해주시고 div 그리고 이렇게 닫는 태그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태그는 요거지만요. 얘네를 둘러싸고 있는 태그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는요. 여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HR 해주시고요. div id는 test2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id가 test2인 애를 관리하는 뷰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 객체를 안 만들어 주시면 컴포넌트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뷰 객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시고요.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다시 재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컴이라고 했네요. 네, 네, 이렇게 하셔서 컴포넌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세로 고침해 주시면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컴포넌트는 하나만 세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원하시는 만큼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세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요, view.component 얘는 component2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고요. 자, 템플릿. 자, 태그 하나만 갈게요. 세 번째 h3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omponent2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해주시고 밑으로 내리셔서 그래서 컴포넌트 2번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은요. 요 div 태그 안에서는 컴포넌트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 세 번째 h 태그 3입니다. 라도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태그 안에 컴포넌트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를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시면은요. 이 컴포넌트들은 같은 HTML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한 게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태그 안에서만 사용할 컴포넌트를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면요, 뷰 객체를 만들 때 세팅해 주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3은 new view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el 샵 테스트 3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컴포넌트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해주시고요. 컴포넌트 3이라는 이름으로요. 컴포넌트를 정의하겠습니다. 템플릿. 자, 네 번째 h3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3이라는 이 컴포넌트는요, id가 h3이라고 되어져 있는 태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iv id는 테스트 3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컴포넌트 3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세로 고침해 주시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컴포넌트 3을 id가 테스트 3이 아닌 다른 태그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컴포넌트 3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컴포넌트 3은 요 밖에서 정의된 컴포넌트도 아니고요. 여기서 정의된 것도 아니고 id가 테스트 3인 요 뷰 객체 안에서 정의한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unknown custom element 컴포넌트 3. 컴포넌트 3이라는 얘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뷰 객체를 만드실 때 컴포넌트를 정의해 주시면 여기 안에서만 이 컴포넌트가 사용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HTML의 주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컴포넌트는요, 2개 이상을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쉼표 찍어주시고요. 컴포넌트 4번이라는 이름으로요. 자, 템플릿, 자, h3, 5번째 h3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주시고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4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세로 고치해 주시면 5번째 h3 태그도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2개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id가 테스트 3인 태그를 관리하는 이 뷰 객체 안에 컴포넌트 2개를 세팅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서 만든 이 컴포넌트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컴포넌트 1, 또 컴포넌트 2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만든 컴포넌트들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세로 고치해 주시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선 하나 그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id가 뷰 4인 태그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여기다가 div id는 테스트 4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위로 올리셔서 테스트 4는 new view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l은 샵 테스트 4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해볼 거는요, 뷰 컴포넌트, 즉 이 컴포넌트 객체를 만들 때요, 우리가 이렇게 템플릿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안에서 이것처럼 컴포넌트를 만드셔도 되시고요. 외부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외부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view.component. 얘는 데이터 언더바 컴포넌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템플릿은요. 자, 일단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div 태그부터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자, h3 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템플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거를 요 밑에 여기다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컴포넌트를 여기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해 주시면은 일단은 템플릿이 적용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신데요. 자, 데이터를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쉼표 찍어 주시고요. 데이터 해주시고, 자, A1이라는 이름으로요. 자, 문자열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H3, A1. 이렇게 해서 A1 값을 여기다 출력하는 코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안 나오죠, 그쵸? 위로 올려보시면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property or method A1 is not defined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의가 안 돼 있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정의를 했는데 A1이 정의가 안 돼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위로 올려보시면은요,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데이터 옵션은요, 반드시 함수로, 즉 어떠한 값들을 반환을 하는 함수로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요, 데이터를 세팅하는 템플릿을 만들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안에는요, 이렇게 데이터가 세팅되어져 있는 객체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함수로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함수로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유동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A1이라는 이름으로 문자열 1. 요거를 이렇게 세팅할게요. 자, RTN OBJ는요. 자, A1이라는 이름으로 문자열 1. 이렇게 해주시고, return RTN OBJ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1을 하시게 되시면 이 데이터에 세팅되어 있는 함수로 줄여서 얘가 반환하는 객체를 받은 다음에요.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A1이라는 멤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해 주시면은 이렇게 문자열 1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2개 이상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쉼표로 구분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H3, A2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 이렇게 또 세팅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함수로 호출해서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쉼표 찍어 주시고요. 메소드 만들어 주시고요. 테스트 언더바 메소드라는 1로 함수 하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return 메소드 호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거를 반환하는 걸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h3 자 테스트 메소드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함수 내부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세팅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일에서 읽어와서 세팅을 해준다라든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값을 채워줄 수가 있으십니다. 새로 고쳐해 주시면은 지금 오류가 났네요. 자, 괄호 어딘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메소드 네, 괄호가 하나가 안 맞네요.
주시고 함수 닫는 거. 아니다. 괄호가 예, 지금 맞습니다. 괄호가 어디가 안 맞나요? 자, 괄호 어딘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쉼표 찍어 주시고요. 메소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테스트 메소드 1이라는 이름으로요. 펑션 리턴 자, 메소드 호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여기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메서드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메소드 1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요. 얘가 반환하는 값을 받아다가 여기다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id가요. 테스트 5라고 되어 있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id가 테스트 5인 div 태그를 관리할 수 있는 뷰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얘의 EL은 샵 테스트 5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도록 할 거냐면요. 우리가 전에 요 id가 테스트 3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 div 태그 있죠? 요 div 태그 내부에서만 사용할 컴포넌트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 컴포넌츠라는 요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요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 외부에 있는 요 컴포넌트 요소들을 여기다가 세팅해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자, 뷰 1이라는 이름으로요. 자, 여기다가 자,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먼저 정의하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 주시고요. 컴포넌트 5라는 이름으로요. 자, 하나 정의를 하고요. 템플릿 h3. 자, 얘는 6번째가 되겠네요. 6번째 h3 태그입니다. 하도록 하겠고요. 요건 이제 외부에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컴포넌트 6 해주시고요. 템플릿 h3 7번째 h3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d가 테스트 5라고 되어져 있는 태그 안에서 컴포넌트 5와 6을 쓰시면은 여기에는 HTML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컴포넌트 5 또 컴포넌트 6 해주시고요. 자, 세로 고치 해주시면은 HR 태그도 넣을게요. 이렇게 HR 태그 넣어주시고요. 자, 세로 고치 해주시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이용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데이터는요. 자, 뷰 1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 5 뷰 2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 6 이렇게 컴포넌트의 이름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이름을 세팅을 했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을 경우에 요거를 바로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요거를 가지고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추석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해주시고요. 자, 컴포넌트 태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태그 이용해 주시고 vbind is는 view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컴포넌트 태그 넣어 주시고요. vbind is view 2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요. 데이터에 view 1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 이름을 읽어온 다음에 요 이름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바로 유동적으로, 즉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세팅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컴포넌트 vbind is는 view 1만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일단은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 위에다가 변수를 하나 써놓도록 할게요. 바 A1은 10이라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A1은 0이라고 세팅할게요. 0이라고 세팅해 주시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 데이터. 요거 함수 세팅 가능하죠. 자, 펑션 함수 세팅 해주시고요. if a1이 0이면, 자, 0이면은요, return. view 1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 5를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return. 자, view 1이라는 이름으로, 자, 컴포넌트 6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0이면은 요거를 반환을 하는 거고요. A가 0이 아니면 요거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얘는 view 1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 5가 세팅되어져 있고요. 얘는 view 1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 6이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A1에는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게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해 주시면 6번째 H3 태그입니다. 가 나오게 됐고요. A1의 변수의 값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10 정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A1이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else 부분에는 코드가 수행이 돼서 요게 반환됩니다. 그래서 V1은 컴포넌트 6이 됩니다. 하셔서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 7번째 H3 태그입니다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게 되시면은요. 자, 여기에는 이제 컴포넌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vbind is는 이제 이름, 컴포넌트를 세팅할 때 사용하는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view 1이라고 했죠. 그래서 view 1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이 컴포넌트를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view 2라고 해놓도록 하겠고요. 컴포넌트 1을 세팅하도록 하겠고요. 자, 외부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죠. view 2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 2를 세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컴포넌트 1과 2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입니다. 해주시고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다가 컴포넌트 vbind is는 view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v1과 v2를 같이 넘겼습니다. 먼저 A1에 0을 세팅하고요.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5번과 컴포넌트 1번께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자, 0이 아닌 값을 세팅해 주시고 세로 고침해 주시면은 이렇게 세팅 바뀌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이제 교체를 하면서 화면 모양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게 하는 작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뭐 배너가 좌우로 움직이게 한다라든가 뭐 메뉴가 나타나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컴포넌트 대해서 했는데요. 자, Vue.js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는요. 다양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Vue.js에서는 이 컴포넌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은요, 실습을 통해서 복습을 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